여러분, 대한민국 대기업이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돈을 몰래 빼가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공정위가 수백억 원의 과징금으로 준명한 명백한 팩트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지난 30년간 우리 통신 시장을 철통같이 지배해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믿고 세계 최초라는 5G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돌아온 건 터지지 않는 데이터와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고가 요금뿐이었습니다. 이들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챙기는 동안 정작 설비 투자는 줄어들었고 소비자는 철저히 기만당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마침내 이 견고한 독점의 성을 부셔버릴 외부의 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입니다. 지금 통신 3사 임원들이 밤잠을 설치는 이유는 단순히 스타링크의 인터넷 속도 때문이 아닙니다. 그동안 묻어두었던 5G 대국민 기만극의 청구서가 이 강력한 우주적 경쟁자와 맞물려 날아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기업 비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8만원, 10만원의 통신비가 어떻게 허공으로 사라졌는지, 그리고 머스크가 쏘아올린 이성이 과연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줄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파헤쳐드립니다. 자,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 지금 쓰시는 5G 요금제 만족하십니까? 아마 열의 아홉은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 아래 사실상 실험지 역할을 자처해왔습니다. 기억하시죠? 2019년 통신사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LTE보다 20배 빠르다. 영화 한 편 다운로드에 1초. 그 말 믿고 비싼 5G 단말기 사고 월 10만원 가까운 요금제 가입하신 분들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지하철만 타면 끊기고 화장실만 가도 LTE로 바뀌는 그야말로 무늬만 5G였습니다. 오죽하면 공정위가 통신 3사에게 너네 거짓말했다 라며 역대급 과징금 336억 원을 때렸겠습니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G 안 터져서 못 쓰겠다. 그냥 LTE로 돌아갈래? 이렇게 마음먹은 소비자들에게 통신사는 어떤 대접을 했을까요? 친절하게 바꿔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가는 문까지 걸어선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 본은 5G로 받아 챙기면서 왜 5G망은 제대로 깔지 않았을까? 숫자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4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돈을 못 번 게 아닙니다. 아주 잘 벌었죠. 그런데 같은 기간 설비 투자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5G 상용화 초기와 비교하면 6년 새 무려 2조 원 가까이 투자를 축소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와 약속했던 진짜 5G 대역인 28GHz 기지국은 아예 설치를 포기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였죠. 결국 정부가 화가 나서 주파수를 강제로 회수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치킨값은 이미 받았는데 닭튀기의 기름값이 아까워서 덜 익은 닭을 내보냈다는 겁니다. 더 악질적인 건 가두리 양식장 전법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사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LTE로 바꾸면 되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통신사들은 여기에 위약금 폭탄이라는 지뢰를 매설해뒀습니다. SK텔레콤의 프리미엄 패스 1 같은 제도를 볼까요? 공시지원금을 받고 5G 폰을 샀다면 6개월 안에 LTE로 바꿀 경우 받았던 지원금을 다 토해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도 45,000원 미만의 저렴한 LTE 요금제로는 변경조차 못하게 막아두는 꼼수까지 부렸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 번 잡은 물고기는 놓아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경쟁이 없으니까요. SKT가 싫어서 KT로 가도 KT가 싫어서 U+로 가도 어차피 다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30년 카르텔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피 터지게 싸워서 요금을 낮추고 품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적당히 점유율 나눠 먹으면서 마케팅 비용만 쏟아붓는 기형적인 시장. 이 견고한 성벽 안에서 국민들은 선택권을 잃고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그 성벽 너머에서 생각지도 못한 우주의 적이 나타났습니다. 스타링크? 그거 한국에선 안 먹혀. 한국이 어떤 나라냐? 아파트마다 광랜 깔려있고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 터지는 인터넷 강국이야. 초기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부분 이랬습니다. 실제로 스타링크의 항공요금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가정용 표준요금 월 87,000원, 장비값만 55만원. 한국의 2, 3만원대 기가인터넷과 비교하면 가성비가 최악이죠. 속도요?
한국 5G 평균 속도가 1GB가 넘는데 스타링크는 잘 나와야 100Mbps 수준입니다. 단순 스펙만 놓고 보면 스타링크는 한국 통신사의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통신사들은 스타링크 코리아 설립 소식에 긴장하고 앞다퉈 리셀러 계약을 맺으려 줄을 섰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링크가 가져온 무기가 단순히 인터넷 속도가 아니라는 것을요. 일론 머스크의 진짜 노림수는 커버리지의 완벽한 장악입니다. 한국 통신사들이 30년간 땀을 파고 전봇대를 세우고 산꼭대기에 기지국을 지으며 쌓아 올린 그 인프라의 가치를 머스크는 하늘의 위성을 띄워 단번에 0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조 증상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B2B 기업 간 거래 시장입니다. 먼 바다를 항해하는 원양어선, 하늘을 나는 비행기. 지금까지 이 영역은 한국 통신사들이 비싼 위성 통신료를 받으며 독점해온 알짜배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타링크가 들어오면서 이 시장이 통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항공사들이 기내 와이파이를 위해 스타링크 도입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죠. 뭐야, 그럼 일반인인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네? 아니요, 천만에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통신 3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 바로 디렉트 투 셀 기술이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통신사 기지국이 없으면 그냥 고철 덩어리죠. 우리는 통신사가 깔아놓은 기지국 반경 안에서만 문명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통신사가 우리에게 갑질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권력이었습니다. 내 땅을 밟지 않으면 넌 통화 못해. 그런데 스타링크의 디렉트 투 셀은 이 공식을 박살냅니다. 기지국? 필요 없습니다. 중계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갤럭시나 아이폰이 우주에 떠있는 스타링크 위성과 직접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2위 통신사 티모바일이 머스크와 손을 잡고 대두전 통신 불통지역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산 깊은 곳이든 사막 한가운데든 하늘만 보이면 문자가 가고 전화가 터집니다. 일본의 KDDI도 재빨리 스타링크와 손잡고 상간오지 기지국을 위성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당장은 법적인 규제도 있고 주파수 문제도 있습니다. 통신 3사가 로비력을 총동원해서 방어막을 칠 겁니다. 하지만 기술의 파도를 법으로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통신 3사의 기지국이 닿지 않는 강원도 산골짜기 펜션에서도 태풍으로 기지국이 쓰러져 통신이 두절된 재난 상황에서도 스타링크 가입자는 유유히 유튜브를 보고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묻기 시작할 겁니다. 나는 매달 10만 원씩 내는데 왜 안 터져? 쟤는 위성으로 다 되는데? 이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통신 3사가 30년간 쌓아온 품질 신화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통신사들의 가장 아픈 곳, 바로 수익 구조를 정밀 타격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해외 나갈 때마다 꼬박꼬박 갖다 바치는 그 비싼 로밍 요금. 스타링크가 활성화되면 이 로밍 수입부터 증발할 위기에 처합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통신망인데 로밍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신 3사는 짐을 싸서 도망가는 대신 아주 영악한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적과의 동침, 즉 스타링크에 빨대를 꽂는 전략입니다. 최근 뉴스를 자세히 보면 SK텔레콤의 자회사 SK텔링크 그리고 KT의 위성자회사 KT세티 스타링크와 공식 리셀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에즈유 플러스도 뒤따라 협력 대열에 합류했죠. 겉으로는 글로벌 혁신 기업과의 협력이라고 포장하지만 속내는 처절합니다. 어차피 위성 인터넷 시대가 오면 우리 망은 껍데기가 된다. 그럴 바엔 스타링크 한국 영어권이라도 따서 수수료라도 챙기자. 마치 과거 넷플릭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 망 사용료 내라며 으름장을 놓다가 결국 제휴요금제를 만들어 넷플릭스 구독권을 대신 팔아주던 모습과 판박이입니다. 통신사 스스로 국가기관통신망 사업자라는 자존심을 버리고 머스크 형님의 한국 총판 대리점으로 전락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이 적과의 동침에는 맹독이 숨어 있습니다. 통신사가 스타링크 단말기를 팔면 팔수록 고객들의 데이터는 지상망이 아닌 위성망으로 흐르게 됩니다. 데이터 주도권, 즉 플랫폼 권력이 서서히 일론 머스크의 손아귀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지금 당장은 해양, 항공 같은 B2B 시장에서만 일어나는 일 같죠? 기술은 물과 같아서 틈만 보이면 가장 낮은 곳으로, 즉 가장 많은 사용자가 있는 B2C, 일반 소비자 시장으로 반드시 흘러들어옵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을 통찰해 봅시다. 단순히 통신사 망했네 라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인프라 권력의 이동입니다. 지난 30년 한국 경제에서 통신 3사는 불패의 신화였습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전쟁이 나든 전염병이 돌든 사람들은 통신비를 냈습니다. 그들에게 땅과 주파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유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타링크의 등장은 이 유전에 대체제가 생겼음을 선언했습니다. 경제학에서 독점이 깨지는 순간은 경쟁자가 더 싼 가격을 들고 올 때가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대체제가 등장할 때입니다. 마차 시장이 자동차 때문에 망했고 필름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사라졌듯이 땅에 기둥박아 장사하던 통신업의 본질이 하늘의 위성, 띄워 장사하는 우주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6G 시대를 주목해야 합니다. 통신 3사가 그렇게 부르짖는 6G의 핵심 표준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지상망과 위성망의 결합, NTN입니다. 앞으로는 위성 없는 통신사는 반쪽짜리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통신사들은 자체적인 저궤도 위성망이 있나요? 없습니다. 결국 미래 통신 시장에서 한국 3사는 스페이스X, 아마존 카이퍼, 원앱 같은 글로벌 위성 공룡들에게 망 접속료를 갖다 바치는 하청업체 신세가 될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면 2026년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첫째, 통신 품질 불감증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원래 안 터지는 곳인가 보다 하고 참았지만 이제는 옆동네 김씨는 위성으로 터진다는데 나는 비교 대상이 생깁니다. 통신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5G, 6G 투자를 늘리거나 요금을 낮추는 척이라도 해야 합니다. 독점의 균열이 만든 긍정적 효과죠. 둘째, 재난안전망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사태 기억하십니까? 통신망 하나 끊기니 온 나라가 마비됐었죠. 앞으로 주요 병원, 금융사, 데이터 센터는 필수적으로 스타링크 같은 위성 백업망을 갖추게 될 겁니다. 한국 통신망만 믿다가는 훅 간다는 학습 효과 때문입니다. 셋째, 진짜 무제한의 시대가 옵니다. 아직은 스타링크 요금이 비싸지만 머스크는 가격 파괴의 천재입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후려치듯 스타링크 단말기 보급이 늘어나고 가입자가 임계점을 넘으면 월 3에서 4만 원대 저가 요금제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겁니다. 약정도예로 살면서 5G 안 터지는 폰 쓸래? 아니면 위성으로 갈아탈래? 자, 이제 결론입니다. 분석만 하고 끝내면 우리 채널이 아니죠.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내 돈을 지키고 또 불리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들을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건 5G 호갱 탈출입니다. 아직도 대리점에서 고객님, 최신 폰은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합니다 라는 말에 속아 사인하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정답은 자급제 폰과 알뜰폰 LTE 요금제의 조합입니다. 아직 5G망이 제대로 깔리지도 않았는데 굳이 비싼 5G 요금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쿠팡이나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기계만 따로 사고 월 2에서 3만 원대 무제한 알뜰폰 요금제로 가입해보세요. 속도 차이요? 사실 체감하기 힘듭니다. 만약 이미 약정이 묶여 있다면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났는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6개월이 지났다면 위약금 없이 LTE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통신사 앱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거나 상담원들이 먼저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직접 전화해서 LTE 요금제로 바꿔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내 지갑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자의 시각입니다. 혹시 그래도 통신주는 배당 많이 주니까 안전한 거 아니야? 라고 믿고 계시진 않나요? 죄송하지만 그 생각 이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장판이 닫힌 배당주는 물가 상승을 이기지 못합니다. 지름통신 3사는 5G 투자 실패, 위성기술 부재, 거기다 정부의 요금이나 압박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죠. 만약 포트폴리오에서 통신주 비중이 너무 높다면 조금 덜어내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대신 시선을 땅이 아닌 하늘로 돌려보십시오. 스페이스X 같은 비상장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 어렵다면 우주 항공방산 ETF나 적에도 위성 부품을 만드는 알짜 기술 기업들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원래 골드러시 때도 금 캐는 사람보다 청바지랑 곡괭이 파는 사람이 돈을 벌었듯 머스크가 판을 깔 때 그 판에 부품을 대는 회사가 진짜 돈을 법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스타링크가 처음 한국에 온다고 했을 때 보안이니 주파수니 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결국 들어왔습니다. 기술의 거대한 흐름은
쇄국 정책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전화를 거부하고 난 그냥 쓰던 거 쓸래 라며 안주하는 건 호환말, 문을 걸어 잠그다. 도태된 것과 다를 게 없겠죠. 항상 더 나은 대체제가 무엇인지 살피고 남불보다 반보 앞서 갈아타는 유연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30년간 우리를 지배해온 통신, 카르텔의 실체와 그 벽을 허물고 있는 스타링크라는 거대한 파도를 확인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의의 사도는 아닙니다. 그 역시 또 다른 독점자가 되려 하는 거대 자본가일 뿐이죠. 하지만 적어도 그의 등장은 고인물을 썩게 놔두지 않고 강제로 순환시키는 강력한 매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틈바구니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더 이상 통신사의 봉이 아닌 스마트한 소비자와 현명한 투자자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이 영상이 여러분께 드리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요금 고지서 오늘 한번 꼼꼼히 뜯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실은 언제나 디테일에 숨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